미국의 소비 물가가 쇼크 수준이 됐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것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이 말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 물가발 쇼크가 터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올랐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월 대비 근원입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입니다.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PCE 물가라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거든요. 이 근원 PCE 물가 지표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원 PCE 물가라는 건 여러분 근원이라고 앞에 달았잖아요. 이 근원이라 다른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 이런 거 빼고요.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농산물 이런 거 빼고요. 실질적인 물가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물가라는 게 상품과 서비스를 통틀어 계산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0.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4.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 1월에는 4.7%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 9월에 5.2%를 기록한 이후로 10월에 5.0%, 11월에 4.7%, 12월에 4.6%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1월에 4.5% 내지는 4.4%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 패를 까니까요 4.7%로 오히려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떨어지고요. 나스닥도 떨어지고요. S&P 500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32,816.92로 마감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연초에 올랐던 거 다 반납했다는 뜻이에요. 나스닥 지수도 1.69%가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도 1.05%가 떨어졌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는 다우산업지수는 2.99%가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서 최악의 주간 수익률입니다. 하락세는 지금 4주째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나스닥 지수는 3.33%가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 대형주죠. 2.66%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S&P 500 지수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에 11주 만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 물가가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은 금리 인상 계속합니다. 지금 이미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4.75%입니다. 최고금리가 4.75%예요. 그런데 3월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3월 22일 날 현재까지 시장은요 0.25%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지만 0.5%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빅스텝도.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빅스텝으로 만약에 간다고 쳤을 때 4.75%가 결국 5.25%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25%.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5월 달에 또 올리면요. 5월 3일 날 올리면요. 5월 3일 날도 0.25%를 올린다고 치자고 베이비 스텝. 그러면 5.5%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6월 14일에도 0.25%를 만약에 올리면 5.75%입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75%에서 6%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이제 6월까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말입니다. 6월에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7%라는 것은 여러분 절반이 넘는 수치잖아요. 물론 6월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6월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어떤 전망은요. 미국이 6.5%까지 올려야지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6.5%. 야, 이건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차로 폭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연준 인사들도 좀 더 센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총재 로레타 메스트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연 5% 이상의 금리를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의 이사 필립 제퍼슨도요. 단단한 고용과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싸움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의 말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요.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아직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디스니까 앞에 부정이 붙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그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당연히 더 올리고요. 금리를 당연히 더 올리는 게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시장의 충격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5%인데 이거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것,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대출을 안 올린다. 이제 대출은 최저금리에 도달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금리 안 올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